네, 이번 과목은요.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입니다. 사실 두 개 과목이 하나로 만들어져 있죠.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건설 안전 기사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요. 산업 안전 기사가 될 때는 두 번째 과목이 아니고 몇 번째 과목? 세 번째 과목이 아닌 두 번째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설 안전 기사 위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똑같아. 얘는 41번이지만 산업안전기사에는 21번 된다. 이 차이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에너지 대사율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에너지 대사율을 다른 말로 공식으로 나타낸다면 RMR은 기초대사량분의 운동대사량 맞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보통작업시라는 거, 요걸 이제 딱 막 보통작업, 이거 중작업시 이렇게 얘기해요. 중작업은 4에서 7이 아니고 2에서 4입니다. 제가 이론 강의 내용 때도 수없이 강조했어요. 벌써 틀렸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가벼운 작업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경작업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0에서 2가 맞고요. 4에서 7작업 이렇게 말하죠. 가운데 중이 아니고 무거울 중 작업이 되겠고요. 역시 RMR은 기초대사량분의 운동시 산소 소모량 빼기 안정시의 산소 소비량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공식만 눈여겨봐도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한다? 바로 눈으로 한다. 교육효과적 눈이 얼마? 무려 60%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를 자꾸 외운다고 금방 전화 오신 분들 외우지 말자. 뭘 한다? 눈이 보배요. 그래서 장애 등급 중에서 가장 장애 등급이 큰 것이 바로 뭐야? 눈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뭘 한다? 눈으로 한다. 그래서 자극 강도를 뭐 1, 2, 4, 2, 4, 7, 4, 7 이렇게 했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설명이 됐으려고 믿습니다. 42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데요. FEMEA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FMEA는 뭐예요? 고장 유형 또는 고장형 평가 기법을 말하는 거죠. 보자고요. 서브 시스템 분석 중 FTA보다 효과적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떠한 경우라도요. 시스템 안전은 FT가 1번입니다. FT가 그래서 1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죽하면 FTA 안전공학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볼 필요 없어요. 답은 1번이 나왔고요. 시스템 해석 기법은 FME는 정석적과 기납적, 그래서 둘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이 말은 맞죠? 셋째입니다. 각 요소 간 영향 해석이 어려워 두 가지 이상 동시에 고장이 해석이 불가능한 것도 바로 FMEA의 뭐다? 단점이 되겠습니다.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고 적은 노력으로 특별한 훈련 없이 가는 요거는 뭐다?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만들어 두었고요. 그래서 산업안전기사, 우리 건설안전기사는 3-79지만 산업안전은 2-7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FTA는 서브 시스템 분석 시 최상의 효과적인 바로 뭐다? FTA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꼭 잘 기억해. 이 문제 때문에요, 한 문제 가락으로 떨어진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A사의 안전관리자는요, 자사하학설비 안전성 평가에 하학설비 안전성 평가 우리 6단계가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6단계. 이 3단계인 정성적 평가, 2단계는 뭐요? 정량적 평가죠. 2단계는. 그런데 진행하기 위하여 평가 항목 대상을 부르. 이 중 중요한 평가 항목 중에서 요걸 잘 봐야 돼. 설계 항목이 아닌 것이에요. 이 모두는요, 여기 알아둘 게 있어. 요 건조물을 건조물이 아니고 원재료와 중간 제품을, 요거는 중간체와 원재료 제품 따로 나누는데요. 여기 그러면요, 여기서 3단계인 정성적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그냥 답을 우선 여기서 뭘 찾냐 그러면요. 바로 대부분 다 뭐를 찾겠어요. 여기 보면 건조물이 답이에요. 답, 건조물이. 그런데 여기서 건조물이 답인데 알아둘 게 있어요. A사의 자사하학설비 안전성 평가 3단계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요. 요걸 잡아요. 정성적 평가 항목 중에서 설계 관계 항목이 아닌 것이에요. 설계 항목이 아닌 것은 원재료와 중간 제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나머지 이 정성적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요 문제로 계속 나왔다가 이번에 이제 요 문제가 나왔어요. 설계 관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원재료 중간. 답은 뭐다?
4번인데요. 요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할 때 우리 출판사에 제가 이거는 이제 잘 43번 잘 해놨어요. 요거는 잘 해놨는데 실제 잘못하면 여러분 답을 몇 번 한다? 1번으로 할 염려가 많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강부 항목을 보충학습으로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기계설비 고장 유형에 초기의 결함을 찾아내어 고장률을 안정시킨다. 그러면 초기는 뭐예요? 초기 고장은 감소행위에 다른 말로 하면 초기 고장은 안정시키는 기간 우리는 디버깅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디버깅 기간은 뭐예요? 기계의 초기 결함을 찾아내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을 우리는 디버깅 기간이라고 그러고 버리는 뭐예요? 물품을 실제로 장시간 움직여 가동의 동안에 고장난 것을 제거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 비행기에는요 에이징이라 하여 3년 동안 시운전하는 걸 말하고 욕조 공소로 나타낼 수 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기계 설비의 고장 유형 중 그것도 초기 결함 중에서 초기 결함의 고장 유형을 안정시키는 걸 우리는 버린 기간이라고 한다. 답은 몇 번? 버린이 아니고 디버깅 기간이라 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도 나타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들기 작업 시 요통재해 예방을 위해 고려할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요통이라는 것은요, 자꾸 반복되는 단순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발생하는 병이죠. 그래서 들기 빈도 작업자의 신장입니다. 신장이 뭐예요? 키죠. 작업자 키가 작다 크다 해서 요통 중에서 재해 예방에 관계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엮기하는 사람들은요. 키 큰 사람보다 오히려 작은 사람이 더 강하잖아요. 손잡이 형상이라든지 허리 비대칭 각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래서 들기 작업 요통 재해 예방 고려사항은 고려 요소는 들기 빈도, 손잡이 형상, 허리 비대칭 각도, 다른 말로 허리 비틀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교재 3-124쪽 또는 2-124쪽, 2-139쪽에는 합격 날개, 합격 예측으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46번째인데요. 이거는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장에서 구성 요소를 배치할 때 공간의 배치 원칙 속에 몇 가지 원칙에 4가지 원칙이 있죠. 첫째, 사용 빈도의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성의 일반적 위치 결정이 있죠. 그 다음 공정 개선 이런 건 없어요. 답이 됐고요. 그 다음 기능별 또는 기능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다면 바로 뭐요? 사용 빈도 또는 사용 순서에 대한 요거 알아둘 게 있어요. 사용 빈도는 있고요. 사용 순서도 있다는 거. 이런 공정 개선 요거는 없다는 걸 꼭 알아두는 거예요. 순서가 있으니까 빈도가 없는 거. 순서도 있고 빈도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용 빈도도 있고 사용 순서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달라는 얘기고요. 47번입니다. 반사율이 60%인 작업 대상물에 대해 근로자가 검사 작업을 수행할 때 희도가 90푸트일 때라면 90푸트라면 이 작업에서 소요 조명은 몇 푸트 캔들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알아둘 게 있어요. 반사율은 조명분의 강속 발산도입니다. 곱하기 100인데요. 다시 소요 조명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반사율분의 뭐가 돼요? 요거 바로 바꾸니까 강속 발산도 곱하기 100이죠. 그러니까 60분의 90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공식으로 내주면 간단하죠. 이거는 반사율분의 강속 발산도 하니까 답은 얼마? 150 이렇게 쉽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그럼 외워야 되냐? 물론 외워야 되죠. 이것도 눈으로 자주 익히다 보면 쉽게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8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설비를 설치 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에서 작성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해위험 방지 기계기구 설비는 몇 가지냐? 법으로 5가지를 정하고 있어요. 첫째, 화학설비 포함돼요. 금속 용해로도 포함됩니다. 다른 말로 이 금속 용해로를 아는 거고 금속 용해로 또는 금속 강물의 용해로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 이렇게 표현해야 원칙이에요. 그 다음 건조설비 전기 용접 장치가 아니고 가스 집합 용접 장치. 답은 4번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금속 용해로 하면 틀리지 않냐면 요걸 딱 금속이나 강물 그 밖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걸. 요것도 역시 실기 필답형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1편이라든지 또는 3편에 나온 이유는 이것은 1과목
안전관리론 또는 산업안전관리론에도 잘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9번째입니다. 49번째 또는 9번째 문제인데요. 동작경제의 원칙 또는 동작경제의 3원칙 또는 바반스의 원칙 또는 길브레드의 원칙, 여러 가지 동작경제의 원칙인데 간단해요. 이거는 사람이 물 흐르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공구의 기능을 각각 분리하도록 사용하다. 이건 말이 안 돼. 공구는 어떻게 우리는 3S의 원칙이 뭐예요? 단순화, 전문화, 표준화잖아요. 단순해야 되는데 기능을 각각 분리해가 조립할 수도 없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벌써 나왔고요.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셋째, 공구의 재료는 작업 동작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그 위치를 정해줘야 하는 거고요. 네 번째, 가능하다면 쉽고도 자연스러운 리듬이 작업 동작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리듬이 생기도록 작업을 배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동작 경제, 동작 절약 원칙입니다. 그 동작 경제의 원칙 중에서요, 공구와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을 조금 나눴어요. 치구나 발로 작동시키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작업대에서 이러한 기기를 사용, 양손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손이 다른 말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경제죠. 사람은 죽더라도 이거는 경제잖아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이거죠. 공구의 기능은 결합해야지 분리시키면 안 되지. 이게 바로 1번의 답이었죠. 세 번째, 공구와 자재는 가능한 사용자가 쉽도록 미리 위치를 잡아주고, 넷째, 각 손가락이 서로 다른 작업을 할 때는 작업량을 각 손가락의 능력에 맞도록 분배하고, 레버, 핸들 통제기는 작업자가 몸의 자세를 크게 바꾸지 않더라도 조작하기 쉽도록 배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휴먼 에러 예방 대책입니다. 휴먼 에러죠. 다른 말로 인간의 실수, 인간의 에러를 예방을 인적인 원인에, 물적이나 인적 원인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입니다. 설비나 환경, 설비를 바꾸라는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인적입니까? 이건 바로 뭐요? 물적인 원인이죠. 답이 벌써 나왔어요. 소집단 활동, 많음보다는 인원을 적게 한다든지, 작업에 대한 교육 훈련을 한다든지, 전문 인력을 어떻게 적세적소 배치한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2, 3, 4는 바로 인적 요인에 대한 대책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설도 제가 했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도 여기서 포함을 해 두었습니다. 51번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톱 사상에, 탑 사상을 도달할 수 있는 최소 컷셋, 다른 말 미니멀 컷셋을 말할 때 올바른 집단 1, 2, 3, 4는 각 부품의 고장 확률을 의미하고 집단 1, 2는 1, 2 부품이 동시에 고장 나는 경우를 말한다고. 여기는 간단해요. 여기 알아둘 것은요, 1, 2는 지금 뭐요? OR 게이트. 요거도 OR 게이트잖아. 이럴 때는 간단하게 미니멀 컷셋은 볼 필요 없어요. 앞에 거는. 뭐다? 3, 4가 미니멀 컷셋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을 보면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요. 여기 이제 1, 2, 4, 3, 4가 있는데 제가 이제 3, 4만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둘 다 OR이기 때문에 우리 1, 2, 4, 3, 4 단계 둘 중에 한 개를 건넨다면 3, 4만 원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가 유일하게 있는 것이요. 바로 1, 2도 있지만 1, 2, 4, 3, 4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된다? 바로 3번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T를요, T1X, 이 그림으로 다시 FT를 보니까 T에다가 3이 들어가요. 그래서 1, 2를 하면 그림에서 X1과 T2를 표시하고 T2와 T3를 T1을 한다면 T1 대 T4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 2, 4, 3, 4로 이렇게 바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교재 98쪽을 보면 계속해서 이걸 잘 이해하기보다는 눈으로 익히면 되겠습니다.